자, 이번 챕터에서는 고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플라즈몬이 뭐고, 플라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요. 이제 고체가 있으면, 고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이거를 알면 고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알 수가, 모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빛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을 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인데, 엡실론의 K 오메가, 이거를 알면 이제 고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 고체가 아니고 그냥 자유 공간이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1이 되지만, 고체가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1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면,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는 여기에 지금 어떤 차지가 있으면, 공간상에서, 진공상에서는 이 차지만 있지만, 여기에 지금 다른 차지들, 이런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이런 효과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자기하학에서 배웠지만, D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 플러스 4파이 P라고 쓰고, 그거는 엡실론의 2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 D는 뭐냐? 다이버전스의 E는 여기에 들어간 게 4파이 로의 익스터널 이래가지고 엡실론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이버전트 D는 뭐냐면 이거는 4파이 로의, 이거 다이버전스 2는 어떻게 되냐면 토탈 차지와 인디우스 차지까지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요 차지 한 번만 이제 들어간 거라. 이거를 포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D의 K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의 K가 2의 K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2의 K는 DK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2의 K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로에 DK는 로에 익스터널에 K가 되고, 이건 로에 K가 되고, 그 다음에는 로에 K에서 인듀스 된 거를 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로에 인듀스드의 K를 로의 K로 나눈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를 하나, 우리가 다이엘렉트릭 콘스턴트를 하나 계산을 한번 해봐요. 여기 지금 금속 내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금속 내 일렉트론뿐만이 아니라 금속 내 지금 플러스 차지를 가진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벌어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플러스 차지를 가진 놈도 움직이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놈도 움직이지만 제대로 움직이는 거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일렉트론이에요. 왜냐하면 매스가 작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렉트론의 힘을 받는데 어떻게 힘을 받느냐면은 이런 힘을 받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2하고 x가 만약에 이것이 2의 i 오메가 t라는 이러한 프레퀀시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의 m에다가 x는 이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느냐면 m 오메가 자승분의 2의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을 보면은 폴라리제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2의 x를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마이너스 n2에다가 이 2를 m 오메가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는 d의 오메가를 2의 오메가로 이렇게 나눈 거니까 d는 1 플러스 d는 2 플러스 4파이 t가 되고 2로 나눈 거니까 1 플러스 4파이 써놓고 p를 2로 나눈 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n 2 자승 m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얼마가 나오냐면 1 플러스 4파이 n2 자승을 m으로 나누고 오메가 자승이 또 들어가요. 오메가 자승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드루드 모델을 보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1 플러스 5파이 n2 자승을 m으로 나눈 거에다가 오메가 써놓고 오메가 플러스 i 오버 타우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콜리전까지 넣어가지고 계산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드루드 모델을 지금 유도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여기서 콜리전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정식으로 이제 엡실론의 무한대를 여기다 넣으면은 왼쪽 오른쪽이 안 맞아요. 엡실론 무한대가 1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수식을 쓰면 수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m 오메가 플러스 i 오버 타우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알면 그 다음에 이 물체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우리 하나 구했는데 이 드루드 모델의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한번 구해봤어요. 자, 이 드루드 모델의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무엇의 함수냐면 오메가의 함수다. 그래서 오메가의 함수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드루드 모델을 지금 유도를 했고 지금 일단은 토마스 페르미의 이야기를 한번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완전한 스타틱한 경우 이 토마스 페르미의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를 알면 여러 가지 아주 재미난 현상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차지 플러스 차지 Q가 있다. 그러면 금속 내에서는 여기서 그러면은 포텐셜이 얼마가 되느냐면 포텐셜이 R분의 이제 Q 이렇게 될 텐데, 금속이 되면은 이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 것들이 여기에 이거를 이제 둘러싸기 시작을 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띈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플러스 차지가 별로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된 플러스 차지를 보게 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런 모양으로 유가 포텐셜 모양으로 이 포텐셜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왜 이렇게 유가 포텐셜로 바뀌게 되는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면 여기에는 시간이 하나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 오메가가 아니라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가 이러한 다이나믹이 아니라 스타틱한 그런 모양을 이제 앓고 있을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우에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를 알아낼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똑같은 노트방을 잡고만 여기 지금 우리가 페르미 레벨까지 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일렉트론이 이제 업다운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일렉트론이 업다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레벨에 이제 업다운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차면은 이게 이제 페르미 레벨이다.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까지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차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수 같은 거를 한번 보면, 호수나 저거나 이게 똑같아요. 호수 같은 걸 보면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있으면 어디까지 물이 차 있느냐 하면 호수에 여기까지 이제 물이 차 있다. 이게 이제 일렉트론이 차 있는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 호수의 밑바닥이 만약에 이런 우들우들한 밑바닥이 있었다. 그러면 물이, 그러더라도 물은 어떻게 차느냐 하면 물은 여기까지 이렇게 찰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면 물이 차 있는 높이와 어떤 부분에서의 물이 차 있는 높이를 보면 이게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물이 많이 차 있고 여기는 물이 적게 차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어떤 경우냐면, 이 근처에 플러스 전기를 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금속 내에 그 주위에 일렉트론들이 이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렉트론들이 이제 올 거고, 이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포텐셜이 플러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주위에 일렉트론들이 많이 꼬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일렉트론들이 이 동네에 더 많이 있을까? 만약에 평평했을 때는 페르미 레벨까지 이렇게 차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파이의 자승에다가 N0 이렇게 써놓고 이게 3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포텐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면은 2m분의 h바 자승에다가 3파이 자승에다가 n을 한 것이, 이게 이제 보통 때보다
2n분의 h바 자승에다가 3파이 자승에 n의 3분의 2승보다 포텐셜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 x의 함수면은 포텐셜 주위에 있는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덴시티가 다음과 같은 모양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2에다가 파이의 x는 2n분의 h바 자승 이렇게 써놓고 3파이의 자승에 3분의 2라고 쓰면 n의 3분의 2에서 n0에 3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 n이라는 거는 n의 3분의 2라는 거는 이거는 n0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0 플러스 n0에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고, n-n0가 n0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n0에 3분의 2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n-n0 3분의 2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n0에 3분의 2에다가 1 플러스 3분의 2에 n-n0 이게 approximatel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쓰면 n-n0는 2분의 3에 n0 써놓고 2에 yx를 2f 이렇게 써가지고 다음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래는 n0였는데 이만큼 좀 차지가 더 커졌으니까 이게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이게 로의 induced 차지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로의 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induced의 K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n0 써놓고 2f 써놓고 2 써놓고 요거 phi x의 후리에 컴포넌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phi x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K 자승분의 4파이 써놓고 로의 P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포텐셜하고 덴시티 사이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텐셜은 마이너스 4파이 로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K 자승의 로의 K 사이에는 딜 자승 때문에 K 자승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5파이에 로의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로 K가 이 K가 로를 K 자승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보면 1 마이너스 로의 인듀스드의 K를 로의 K로 이렇게 나눈 거고요. 저거를 넣으면 K 자승분의 1이 들어가가지고 1 플러스 N0 2의 자승의 파이 엡실론의 EF의 K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쓰면 1 플러스 K의 요 나머지 부분을 K의 S라고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인디우스 차지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는 1 플러스 KS의 자승에다가 P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때 포텐셜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K 자승에 4파이 Q가 나오는데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있는 경우에는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엡실론 K 그러면은 4파이 Q K 자승 이렇게 써놓고 1 플러스 KS의 자승을 K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 공간에서는 KS 자승이지 0이라서 K 자승 때 4파이 Q인데 여기서는 K 자승분의 KS 자승 이렇게 쓸 수 있고 4파이 Q로 쓰고 K 자승에다가 KS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그냥 진공 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냥 진공 중에서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진공 중에서 이런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델타 자승의 파이라는 거는 포텐셜은 이게 마이너스 4파이의 Q 이렇게 써놓고 아니 4파이의 이게 뭐지 이게 로 덴시티 이렇게 되는데 이놈의 덴시티가 어떻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Q에다가 델타 R로 되어 있다. R 이퀄 제로에서만 Q가 있고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진공 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델타 R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익스포넨셜의 IK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델 자승 이렇게 써놓고 y0는 마이너스 4파이의 q에다가 2파이의 3승에다가 dk의 익스포넨셜의 ik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y0를 이 y0는 이게 포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y0는 이게 마이너스 3 2파이에 마이너스 3에다가 dk에다가 y0에 k에다가 2의 ikr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되는가?
다들 배웠지? 영식이 이거 배웠지? 공부한 것 같은데? 양조 시간에 됐고, 야, 이게 R이 0이 아니면, 오실레이션 함수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R 이퀄 제로에서만 살아남는 함수예요. 이 함수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파이 제로가 지금 R의 함수입니다. 이거는 푸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딜 자승을 한번 해보면, 자, 딜 자승을 해보면, 여기다가 딜 자승을 하는데, 이게 딜이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g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네. 여기서 x의 자승,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kx 자승 나오지, ky 자승, kg 자승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2파이에 마이너스 3승에다가 딜 자승 대신에 마이너스 k 자승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인테그랄 dk에 y0의 k에다가 2의 ik 닷 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phi 0의 k인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k 자승이 있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요 로 제로의 k가 k 자승분의 1에 비례하는 항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말이야, 만약에 이게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1이 아니고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로 제로의 로의 k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k 자승 써놓고, 아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밑으로 가니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1 플러스 k 자승분의 ks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하여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면 로의 익스터널인데 이거를 k 자승을 곱해보면 이게 k 자승의 ks의 자승이고 4파이에 q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이 없으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1이면은 푸리에 컴포넌트가 k 자승분의 4파이 q가 되고,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1 플러스 k 자승분의 ks 자승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게 로의 k가 포텐셜이 이렇게 나왔어요. 포텐셜이 이렇게 나오면 k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이 이렇게 나오면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은 얼마가 되느냐? 자,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을 구하려면 이거는 인버스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은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어요. 과감하게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는 이야. dk 이거를 이제 하겠다 하는 얘기야. 2파이에 마이너스 3승에다가 이거를 이제 계산할 거야. 그건 진짜 교환이를 해가지고 쭉 찾아주자.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이거 이제 적분을 해. K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이게 공간 적분이네. 3차원 공간 적분이야. 응? 자, 이게 DK가, 그러니까, K 자승에 DK, 사인 세타, D 세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공간 적분이네. 나 형식 맞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저게 2파이에 마이너스 3승에다가 K 자승에 2K에 세타, 이렇게 세타, 2파이에다가 K 자승 TS의 자승 4파이 큐 익스포넨셜을 IK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적분을 하면 이거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적분하면 뭐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을 적분을 하면은 이거를 이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긴데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포텐셜을 지금 한번 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할 때 우리 이걸 IKR이 I의 K의 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여기 세타를 여기 세타하고 맞춘다 그랬어. 양식 우리 언제 저런 거 적분하는 거 한번 해봤지? 본 어프렉시메이션. 본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이걸 해봤지. 예. 이야. 본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그때 실력을 그때 실력이 아니라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게 코사인 세타는 이 사인 세타하고 해가지고 이게 샥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요. 그리하여서 그 다음에 DP는 적분을 하면 2파이 나오나? 그리하여서 이렇게 나온대. 그런데 여기서 K는 0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지, 그지?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파이, 0부터 2파이. 이거를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게. 자,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바꾸고, 이쪽을 지워도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적분 어디서 하느냐면, 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이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함수 적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봐. 그럼 이 위쪽에서 컴플렉스 플레인의 위쪽에서의 적분이 제로가 되거든. 왜냐면 이게 K값이 어떻게 되냐면 K값이 K의 리얼에다가 이미지너리의 K에 이렇게 되면 여기 I가 있고
i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r인데 k가 크면은 제로가 돼가지고 저 적분이 이제 전혀 맥을 못 쓴다 이거. 그래서 위의 적분은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이 적분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놓고 이거 2파이i에다가 레지폴인가? 레지듀 이게 곱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레지듀를 알려면 이 K 자승의 KS의 자승을 말이지. 이게 산수 시간에 이거를 배운 적이 있어. K 더하기 IKS K 빼기 IKS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 폴이 어디에 있느냐면 폴이 IKS에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원점이면은 여기 폴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폴이 하나 있는데 밖에 폴은 전혀 맥을 주질 못하고 밖에 폴은 맥을 주지 못하고 안에 폴만 이제 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폴을 생각을 하려면 요거 해놓고서 K가 IKS니까 K 대신에 IKS 넣어가지고 2의 IKS분의 1 그걸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R분의 뭐 EQ냐 Q지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K의 S의 R이라고 이렇게 쓰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있네. 왜냐면 내가 답이 EQ가 아니고 Q라는 건 알 수 있는 게 KS가 0이 나오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R분의 Q가 나오는 거를 이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이게 누가 타입을 했는지 되게 무식하네 진짜. 이거 알고 해야지. 그래서 유가 포텐셜이 나왔어요. 일생에 처음으로 유가 포텐셜 일생에 처음으로 유가 포텐셜 유도하지 않았냐? 양자 시간에 우리가 양자 시간에 이제 유가 포텐셜을 유도를 했어. 마지막 시간. 유도를 했다고? 유가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우리 유가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보온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KS를 0으로 보내가지고 보온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러더포드 스캐터링 공식이 안 나오고 오실레이션하고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KS를 이 R분의 Q를 넣지 않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KS를 0으로 넣었더니 다이버전스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면서 컨버전스로 됐었지. 그거를 할 때 유가 포텐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더포드 스캐터링의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한 적은 있어도 일생에 처음으로 일생에 처음으로 유가 포텐셜을 유도한 거 아니야. 응? 기쁜 날 아니냐 경험아? 이런 날 시간 따라가야 되냐? 정말이네. 자, 그래서 R분의 Q에 2의 마이너스 KS에 R이라는 이런 포텐셜을 얻어냈어요. 다이렉트릭 펑션을 무슨 다이렉트릭 펑션을 썼느냐 하면은 토마스 페른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우리가 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알면 세상에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알면 물질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우리가 처음에 몰랐지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유도를 했어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를 유도를 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KS 자승이 얼마냐면 6의 N0에 2 자승이 이렇게 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EF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유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KS가 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포텐셜이 말이야. 포텐셜이 R분의 1이다. 이게 포텐셜이 이런 포텐셜이네. 이런 포텐셜이거든요. 이런 포텐셜인가? 거꾸로 해도 돼. 응? 여기 지금 이런 포텐셜, Q의 부호가 달라지면 뭐 이런 포텐셜이야, 이제. 자, 이런 포텐셜이 있어요. 이런 포텐셜이 있어. 지금 쿨럼 포텐셜이야. 쿨럼 포텐셜인데 여기 지금 Q라는 차지가 있으면 여기 일렉트론이 있으면 이 포텐셜을 이런 포텐셜에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일렉트론이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아래로 우물안으로 쪼쪼쪼쪼쪼쪼쪼 흘러 들어간다고. 이게 R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까지 구하면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뭐냐면 R이 커지면은 팍 죽는 항이야. 그러니까 이 항이 어떻게 되느냐면 유가 포텐셜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금방 죽어버리지? 여기다가 차지를 놔도 이놈이 흘러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도 비실비실 이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차지 Q를 놨더니 거기에 지금 그 주위에 벌써 왜냐면 일렉트론 같은 클라우드들이 이게 뭉쳐가지고 플러스 차지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지를 제대로 느끼질 못하고 그래서 빌빌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야, 그러면 언제 더 빌빌할까? KS가 크면 빌빌 한다 이게야. 힘이 약해가지고 KS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N0가 크다는 얘기네. N0가 크다는 얘기는 뭘까? N0가 크다는 얘기는 거기에 지금 프리 일렉트론들의 그런 놈들이 모바일한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플러스 Q가 여기에 있으면 플러스 Q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Q가 있으면 그쪽으로 와가지고 스크린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네. 스크린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를 일렉트론들이 가서 감싸버리니까 플러스 차지가 힘을 잃어가지고 그 유가 포텐셜의 본래 그런 게 이제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속이나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아가지고 N0가 커가지고 그런 걸 알고요.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차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차지면은 거기에 지금 큰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주위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차지가 돼요. 일렉트론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일렉트론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을 때는 그 주위를 플러스 차지가 감싸줘가지고 이런 포텐셜이 나타나요. 그러면 보자. 이게 일렉트론들이 여기 지금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고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고 이게 플러스 차지가 있고 이게 플러스 차지가 있어가지고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지금 이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일렉트론들이 프리하지 못하고 일렉트론들이 만약에 말이야 일렉트론들이 여기 이렇게 꽉 잡혀있고 꽉 잡혀있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인슐레이터가 되는 경우. 어떨 때 인슐레이터가 되느냐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만약에 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인슐레이터가 돼요. 여러분들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구리를 놓고 여러분들 구리를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리를 놓으면 밴드 이론에 의하면 여기 지금 구리에 일렉트론이 하나만 있으면 메탈이 된다 그래서 밴드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메탈이 돼요. 그런데
둘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 일렉트론 하나 붙고 일렉트론 하나 붙고 있는데 일렉트론이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해서 메탈이 되려면은 오버랩 인테그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렉트론의 클라우드하고 이쪽에 일렉트론 클라우드하고 두 개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지면은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인슐레이터가 돼요. 밴드 이론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에 관계없이 밴드 이론에 의하면은 넘버 오브 일렉트론의 개수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메탈이 돼요. 그런데 이 밴드 이론에 허점이 나오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모든 넘버의 일렉트론이 있더라도 메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맨 처음에 생각을 해낸 아저씨 이름이 있어요. 그 아저씨 이름이 누구냐면 모트 아저씨야. 모트 아저씨가, 그래서 모트의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그걸 생각을 해냈어. 그래서 이게 둘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 그러면은 인슐레이터가 될 거다. 근데 밴드 이론에서는 그거를 포용을 하고 있질 않아. 그 밴드 이론에 이제 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멀어진다는 얘기는, 요거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이게 멀어지면은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어떻게 되지?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작아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작아지면 인슐레이터가 된다. 밴드에서조차. 그거는 또 어떤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냐면,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작아지면 KS가 작아지고, KS가 작아지면 유가 포텐셜이 힘을 못 쓰게 되고, 유가 포텐셜이 힘을 못 쓰면 어떻게 되지? 유가 포텐셜이 힘을 못 쓰면 쿨롱 포텐셜이 힘을 쓰는 거고, 일렉트론이 플러스 차지에 꽉 달라붙는 거고, 일렉트론들이 플러스 차지에 딱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슐레이터가 되지. 그지? 일렉트론들이 이놈이 딱 달라붙으면 인슐레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튼 룰이 있을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작아지거나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슐레이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냐면, 이게 지금 일렉트론들이 옆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그 크라이테리아를 맨 처음에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트라는 사람이고, 모트가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N자 붙은 상을 타게 돼요. 모트의 로컬리제이션에 관한 문제야. 참 좋을 때다 지났어. 이런 거 가지고 노벨상 그때 해놨어야 되는 건데. 동안 아깝지. 이거 진짜 쉬운 건데 말이지. 우리도 이제 찬스가 있어. 노벨상은 아직도 계속 주는 거야, 그치? 끝난 게 아니야. 자, 이 모트 메탈의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을 보면, 이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인슐레이터가 되고, 덴시티가 무엇보다도 더 작아지면 인슐레이터가 이제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덴시티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덴시티가 높으면 분명히 메탈이 돼도, 덴시티가 작으면 분명히 이제 인슐레이터가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콘덕터가 있어. 콘덕터가 있는데. 콘덕터가 있는데, 메탈이 있는데, 이 레티스하고 레티스의 거리를 점점 늘리면 언젠가는 인슐레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콘덕션 사이드에서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면은 A가 4.5에 5 레디우스 정도가 되면 둘 사이 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거기에서부터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션이 생겨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KS가 말이야. KS가 1.19에 A0보다 작으면 KS가 작으면 뭐가 되지? KS가 0이 되면 인슐레이터가 되니까 KS가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인슐레이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슐레이터. KS가 1.19에 A0보다 크면 이게 메탈로. 저런 거를 계산을 할 때 메탈에서부터 콘덕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 되느냐 하고 인슐레이터에서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메탈 인슐레이터가 되느냐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 그 답이 똑같질 않아요. 메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내가 메탈이거든. 메탈인데 언젠가는 인슐레이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슐레이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견디다가 가고 인슐레이터에서 하면 짜자자자 와가지고 인슐레이터 더 되겠니 끝까지 있으려고 그러다가 메탈이 돼서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히스테리시스가 있어요. 메탈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메탈릭 포션이 더 크고 인슐레이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인슐레이터의 포션이 이제 더 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이거 이제 자, 그럼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에서 가장 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은 하이드로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이드로젠 예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하이드로젠은 H2로 구성이 된 다음에 H2가 레티스 격자를 이룬다 이랬어요. 하이드로젠은 H2가 레티스 격자를 이뤄요. 하이드로젠은 레티스 격자를 H2가 하이드로젠이 하이드로젠이 일렉트론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 하나를 가지고 있고 여기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레티스 격자에 일렉트론이 몇 개가 있느냐면 일렉트론이 2개가 있어요. 레티스 격자에 일렉트론이 2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인슐레이터가 돼. 우리 인슐레이터라 그랬던 얘기. 그래서 솔리드 하이드로젠은 인슐레이터예요. 그런데 이 솔리드 하이드로젠을 넣고서 발로 밟으면 압력을 가하면은 레티스 콘스턴트가 줄어들지. 그러면은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를 압력을 가하면 하이드로젠이 메탈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하이드로젠이 압력을 가하면 덴시티가 늘어나지 메탈이 돼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하이드로젠 H2가 부셔지면서 HHH에 이렇게 메탈이 되는 거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탈이 돼요. 과연 메탈이 되느냐? 이게 빅 이슈야. 왜냐? 이 발로 밟아야 되는데 말이지. 발로 밟아서 압력을 세게 해야 되는데 몸무게가 그 정도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 압력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줄 수 있는 우리 방에서 줄 수 있는 기가파스칼 정도 가지고서는 이게
이게 아니고 거기다 훨씬 더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몰라 내가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알았는데 왜냐면 하이드로젠 공부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력을 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골이 있잖아. 야 하이드로젠이 진짜 메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이론하는 사람들이 딱 프레딕션을 했는데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압력을 내기가 어렵다. 답은 저기에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압력을 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문제에 딱 도달하면은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거의 N점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이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메탈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걸 알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아티클을 읽은 게 미니멈 15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는 내가 아마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근데 더 황당한 게 이게 뭐냐면 압력을 더 가하면 일단 메탈이 되면 이게 슈퍼컨덕터가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야. 목성을 가면은 거기에 하이드로젠이 엄청나게 이제 있었어요. 목성에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죽기도 하지. 꽉꽉 눌러가지고 그 안이 이제 메탈이냐, 메탈이 아니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성의 안쪽은 슈퍼컨덕터입니다. 만약에 슈퍼컨덕터가 되면 트랜지션 템퍼레이처가 몇 도가 될까요? 이게 별을 보고서 별에 일어나는 일 왜 뭐 관심이 있느냐? 엄청나게 이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빅 임팩트인가 이래가지고 이게 탁 와서 지구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탄두를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키려고 그러지. 왜냐하면은 여기다 딱 때려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겉에서 폭발을 하면은 표면만 조금 이렇게 높고 뭐 임팩트가 별로 없으니까 그 안에다 넣고 해가지고 이제 부시겠다. 뭐 해가지고 그 동네에 가가지고 드릴로 이렇게 툴툴툴툴 하는데 이놈의 개 말이야. 이게 드릴이 잘 먹히질 않잖아. 왜냐하면 표면을 분석을 여기서 잘못해가는 거죠. 표면 분석 잘못한 거죠. 그게 무슨 컴포넌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드릴도 다이아몬드로 할 거냐, 흑연으로 할 거냐, 부삭 가지고 할 거냐, 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석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드릴로 하는데 막 깨지고 뭐 난리야. 응?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뭐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펑펑펑 터지잖아.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전 우주가 생명체가 상당히 여러 번 거의 멸종 상태에 갔던 게 뭐냐면 지구거든. 그거 진짜로 맞아가지고 공룡이 멸종을 한 거는 그래서 멸종을 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룡이 없어진 경우하고 표면에서의 성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일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공룡이 왜 갑자기 사라졌어. 지구상에서 거의 한순간에 공룡이, 그건 화석을 분석을 해보면은 공룡이 진짜 언제 없어졌느냐 그거를 놨는데 한꺼번에 없어졌고, 그때 대기의 성분이 땅에 남아있는 그 식물 보면 빅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그것뿐만이 아니야.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거 그러자. 천문학 하는 사람들 하늘만 쳐다보고 사느냐, 하늘을 쳐다보면 뭐 돈이라도 죽느냐, 뭐 하늘을 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면 이 아폴로 계획을 세웠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우주로 가느냐? 우주로 가서 도대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우주로 가면서 그 발전한 과학 덕분에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뚱뚱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문제 하나둘 해결하면서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 바이 프로덕트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특히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바이 프로덕트는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우주 산업, 저 산업 우리가 지금 산업 다 발달하고 그러는데 웬만한 산업은 넘겨주면서도 그 다음에 그 핵심되는 거는 계속해서 걔네들이 가져가고 우주 산업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지만 우주 산업 덕분에 뭐가 있는 거지? GPS 달고서 말이지. 응? 나 우주 산업에 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저기에 고속도로에서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가 나 항상 알고서 말이지. 나 또 빨리 달리지 않냐.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3시간 반이면 찍고. 농담이고, 응?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이게 노벨상 받은 거고, 이게 메탈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아니야, 하이드로젠 압력을 가해가지고, 메탈이 되고, 그 다음에 슈퍼컨덕터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큰 빅 이슈로, 목성 안에서 슈퍼컨덕터가 나타나느냐. 슈퍼컨덕터가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의 슈퍼컨덕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주를 갈 때, 우주를 안 가더라도. 자, 그거 말고 우리가, 플라즈몬이라는 거를 조금 더 공부하고, 플라즈몬이라는 게 뭐냐. 플라즈몬이라는 거를 어렸을 적에 이런 게 플라즈몬이구나 그래가지고 알아서 항상 굉장히 기뻤을 때가 있었어요. 플라즈몬이 뭐냐? 플라즈몬만 조금 더 공부하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이 플라즈마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고체가 거의 플라즈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고체를 보면 일렉트론들이 막 돌아다녀요.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자가 있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밖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튀어나가가지고 여기 지금 핵하고 일렉트론들하고 분리가 돼서 있는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예요. 너무 뜨거워서. 이게 뭐 일렉트론들이 이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다 도망간 건 아니지만 일부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플라즈마 뜨거워. 그래서 플라즈마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어디 누구 플라즈마 공부하냐 뭐 저 태양을 연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플라즈마 공부하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플라즈마 공부하고 상당히 플라즈마 공부도 굉장히. 근데 이 플라즈마가 뜨겁지 않은 플라즈마가 있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속이 뜨겁지 않은 플라즈마. 프리 일렉트론들이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핵에서 떨어져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플라즈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플라즈마. 그러면 이게 금속에서의 플라즈마하고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에 보면은 여기에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 전리층이 있으면 이 전리층하고 이거하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따로따로 놓고 여기서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따로따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하면은 전파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지. 이게 라디오 전파는 프리퀀시가 작은 경우에는 내려오고
TV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TV를 여기다가 해놓고서 하면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볼 수 없어. TV는 항상 중계소를 만들어가지고 중계소에다가 넣어주고 해서 가는 거고, 라디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리층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말이야 요새는 텔레비를 다 키면은 말이야 이라크 소식이고 뭐 미국 소식이고 뭐 그냥 다 들어오지.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 라디오 중에서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었어. 미국의 소리라는 건 뭐냐면 특파원이 미국에 있어서 거기서 하루에 10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잡음과 함께 한국에서 그거를 이제 소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KBS에서 이렇게 거기서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 전파가 이렇게 전리층을 해가지고 한국까지 이거 온 걸 가지고서 그래서 KBS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이제 되게 잡음 많지. 이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전리층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소리를 텔레비 전파로 하면은 미국의 소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우주로 날라 우리나라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 금속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플러스가 이쪽으로 왔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간 경우를 한번 씁니다. 그런 경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중성인데 이 중간은 차지 뉴트럴한 건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여기 있고 플러스 있으면 다음에는 이놈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을 향해서 가요. 플러스는 무거우니까 잘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놈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가다가 멈추지 못하고 더 많이 가거든요. 항상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되고 요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 차지가 2고 N2에 그 다음에 요 길이 간 거만큼을 X라 그러면 NEX 일렉트릭 필드가 이게 어떻게 되니 이게 차지의 비례하고 데인시티의 비례하고 E의 비례하고 간 거리의 비례하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것에 비례하게 되지 그지?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힘은 어떻게 되니? 힘은 N 자승 2의 X에 이제 비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F는 MA잖아. 그지? M에다가 X 두 번 미분한 거는 일렉트론을 넣었으면 N 자승 2의 X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X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N 자승에 N 자승 N2네 이렇게 돼가지고 오메가 스퀘어 오메가 자승이 뭐가 되냐면 N2 자승에 N가 뭐 이렇게 돼요. 여기 4파이가 붙는지 모르겠다. 응?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집에 나오고 그러지 않니? 이거 기억나지? 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실레이션 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로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고, 오실레이션 하잖아, 이게. 아, 이거 많이 풀어봤을 텐데. 나 기억이 있는데, 나 대학교 1, 2학년 때 이거 풀어본 기억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플라즈마 프레퀀스. 이걸 플라즈마 프레퀀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프레퀀시를 잡아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프레퀀시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저 프레퀀시로 흔들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플러스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해주고 잠수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꾸는 이 일렉트릭 필드를 해주면, 요거하고 프레퀀시가 똑같은 경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레조넌스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플라즈마에는 플라즈마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런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브루드 모델에서 나온 오메가 P 자승 있잖아. 그게 뭐냐면 플라즈마 프리퀀시다. 자, 아까 어떻게 됐지? D는 엡실론 E 이렇게 됐니? 플라즈마 프리퀀시에서 아까 1 마이너스 오메가 P 자승을 오메가 자승으로 해서 오메가가 오메가 P가 되면은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 제로가 되지?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니? 이게 제로니까 이게 파이나이트면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되네. 레저넌스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이른바 뭐냐면 플라즈마 프리퀀시. 그리고 금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플라즈몬이 있어. 플라즈마 프리퀀시를 가진 그러한 에너지 레저넌스가 있어가지고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거를 주면은 이제 레저넌스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른바 플라즈몬이라고 해요. 플라즈몬 프리퀀시보다도 그 프리퀀시가 높은 놈을 하면은 여기 해보면은 다이엘렉트릭 콘스탄트가 이게 리얼 넘버로 돼가지고 이놈의 키 성분이 포지티브가 돼가지고 이놈이 날라들어가고, 이쪽에서 오메가 P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미지너리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위부가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리플렉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서페이스 플라즈몬이라는 얘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서페이스 플라즈몬, 이게 표면에서 이게 조금 전에 플라즈마는 뭐냐면 벌크 프로퍼티에 벌크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표면이 있으면 여기도 플라즈몬이 일어나요. 플라즈몬. 근데 풀어보면 플라즈몬의 프레퀀시는 어떻게 되냐면 벌크 플라즈몬 프레퀀시의 1/√2가 돼요. 아마 키틀에 연습 문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스몰 파티클이 되면 동그랗게 되면, 표면이 동그랗게 되면 이게 플라즈마 프레퀀시가 얼마가 되느냐면 루트 3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속의 플라즈마 프레퀀시는 어떻게 되느냐면 금속마다 이제 다르지만 이게 울트라바이올렛 리전에 있어요. 울트라바이올렛 리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영역을 이제 넘어서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스몰 파티클이 되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을 말이야, 또는 은을, 구리를, 알루미늄을 태워서 이런 거를 이렇게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도가니 안에다 놓고서 팔팔팔팔 막 끓여버리거든.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면 막 이게 물이 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입자들을 여기서 콜렉션을 해. 입자들을 이제 주워 씻거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저렇게 딱 가서 이게 붙잖아. 이게 씻어갖고 이게 다 태워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저기 아궁이냐 굴뚝이냐, 굴뚝 속을 보면은 그 시커먼 거하고 마찬가지로 시커먼. 왜 시커먼냐? 이유가 있어. 파티클이 작아졌지. 굉장히 작아졌어. 동글동글해졌어. 동글동글해지면은 레저넌스 프레퀀시가
오메가 P를 루트 3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들어간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빛이 가가지고 다 흡수돼버려요. 흡수돼가지고 그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가시광선이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것들 레조넌스하고 딱 똑같으면 완전히 흡수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흡수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이건 은이건 태워 먹으면 새카매져. 왜냐하면은 플라즈마 레조넌스 때문에. 박사하기도 하냐. 레조넌스가 이놈의 레조넌스가 보면 레조넌스가 이놈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어.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기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흡수 스펙트럼 흡수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여파로 여기 있었으면은 이게 특점 하나 있을 텐데 이놈이 가까워지니까 이놈이 흡수 스펙트럼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스캐터링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막스웰 방정식을 가지고서 푼 이 스캐터링 레조넌스 프리퀀시의 끝자락에 있는 이 부분에서 레조넌스를 내가 측정을 했더니 아니 30년 동안 사람들이 측정을 했더니 레조넌스 이의 끝자락에 있는 흡수가 이게 알파가 이론하고 알파하고 실험을 비교해 보니까 이론이 그냥보다 서페이스 플라즈몬 이게 서페이스 플라즈몬인데 이것도 서페이스가 변해서 나타나는 플라즈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이쪽 이론보다는 이쪽 이론이 더 커. 실험을 해봤더니 그것보다도 실험값이 이제 굉장히 크다 이게. 몇 배 크냐면 10배부터 100배, 1000배 더 커. 이게 흡수 코에피션트가 10배 크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트랜스미션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D로 이렇게 써요. 트랜스미션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D로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잘 안 가고 흡수 스펙트럼이 크면은 안 가고 이게 10배가 커진다는 얘기는 익스포넨셜 위에서 10배가 커진다는 얘기는 진짜 T로 얘기를 하면은 상상이 안 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놈을 해봤더니 실험이 이론보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스몰 메탈릭 파티클의 스캐터링을 이렇게 재보고 흡수 스펙트럼을 재봤더니 실험이 이론보다 크더라.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크더라. 또 어떻게 할 거야? 실험이 이론보다 크게 나왔으니. 그래서 얘가 5년 동안 7년 동안 실험을 해가지고 나갔어. 우석이가 5년 동안 했더니 실험하고 일어나고 잘만 안 맞는데 실험이 크더라. 우석 박사 딱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환이가 이제 다시 왔어. 그랬더니 이제 금을 안 하고 이제 알루미늄을 했다. 했더니 실험하고 일어나고 안 맞더라. 김경환 박사 다 줬어. 아 이게 10앵스트럼짜리, 100앵스트럼짜리, 1000앵스트럼짜리 이 파티클 사이즈를 바꿔서 했더라. 영식이가 와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값이 이론값보다 커. 박사를 다 줬어. 30년 동안 사람들이 박사를 줬어. 무지무지하게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그랬는데 항상 실험하고 일어나고 맞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 문제가 관심이 있어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박사밖에 되게 좋은 연구지 테마다. 한번 실험하고 일어나고 왜 틀리는지를 밝혀내든지 실험하고 일어나고 똑같다는 것을 증명을 하든지 그래서 박사를 받아라. 3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 왜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다. 그거 해놓고서 박사 받았던데. 나는 나보고 실험하고 일어난 맞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박사를 주거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면 죽으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야. 몇십 명이 벌써 박사를 받고 나가는
날 차라리 죽이지 말이지 저거를 어떻게 맞히냐. 어?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말이지. 실신 상태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실험을 이제 시작을 했어. 실험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인간 이성이 박사되기는 이제 다 글렀다. 그렇게 생각했어. 선생을 바꾸든지 도망을 치든지. 아니 그 많은 애들이 다 박사를 받고 말이야 나가서 지금 밥 벌어먹고 잘 사는데 교수 돼가지고 실험하고 일어나고 틀린다 그랬는데 실험하고 일어을 맞추고서 박사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이 1년 동안 내가 그 주제를 저걸 가지고서 실험을 하면서 빛을 쏴요. 내가 그래서 내 전공이 사실은 광학이야. 빛을 쏴가지고 이제 흡사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는 거야. 안 돼. 내가 1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 나 한번 뭐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인텐시브하게 남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나 하고 둘 하고 셋 하고 내가 하고 이런 속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야. 몇 배 더 10배 정도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1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돼. 네거티브한 결론밖에 안 돼. 근데 어느 날 1년이 지나면서 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저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몇 번은 이게 죽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박사 받지 마. 박사하는 동안에 내가 저 문제를 풀어야 내가 박사를 받을 텐데 내가 물리학에 들어와가지고 물리학을 떠났다가 다시 물리학으로 와가지고 그 공부하고 싶은 물리학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저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실마리는 안 배우고 운전 처음 배워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갔는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저승으로 가면은 더 이상 이 괴로움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얼마 지나면서 저 문제를 한꺼번에 내가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실험하고 맞춰가지고 내가 첫 번째 논문이 피지컬 리뷰 레터에 나오고 시리즈 논문을 내면서 저 문제를 내가 다 풀었어요. 30년 동안 물리학에서 안 풀리던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를 받았는데 박사 엄청나게 내가 그래서 빨리 받았어요. 대학교는 무진장 늦게 졸업을 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4년 만에 내가 박사를 받았는데 3년 만에 석사를 받고 석사 받은 지 1년 만에 내가 박사를 받았다. 저 문제 딱 풀어내고 사실은 3년 만에 코스업 다 하고 3년 만에 석사 받고 1년 지나면 근데 3년 지나면서 저 문제를 다 풀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마도 박사 받아야겠다고 딱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 딱 풀었으니까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선생님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한 1년 걸리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갖고 들고 있거든.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파이널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문제 딱 풀자마자 150페이지 졸업 논문 써가지고 다 들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 쓰는데 1년 걸릴 거라 그랬는데 근데 내가 차마 다 벌써 써가지고 왔다고 이거 내지 못하고 나와서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그러고서 그 동네 기록을 내가 깨가지고 그 동네 기록 내가 다 깼거든. 우아이어 주립대학 가면서 기록 다 깼어. 그 동네에서 있던 모든 기록을 다 깼어. 그리고 박사학위 받는데 그렇게 빨리 받고 뭐 퀄리파잉 에그잼 1등으로 점수 퀄리파잉 에그잼 사상 유례 없는 높은 점수를 근데 나의 모든 기록은 내 1년 후에 한 인간에 의해서 다 깨져버렸어. 그 인간이 누구냐면은
서울대 노태웅 교수, 우리 실험실에서 나의 후배로 있었거든. 1년에 퀄리파잉 그냥 그것도 내 점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그랬고, 그 친구도 4년 만에 졸업을 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IBM 가서 좀 일하다가 왔거든. 그거 빼놓으면 4년 안 걸리더라고. 내 자랑스러운 후배, 응? 내 기록을 다 깨가지고 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해서 이 실험하고 이론을 맞췄느냐, 응? 30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 해결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눈물을 감추지 않고 볼 수 없는 그 감동의 드라마인데, 노태원 교수하고 그때 같은 그걸 짝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바꾸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드라마로도 나와서 그래서 노태운 교수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드라마로 그때 풀던 그 광경 그거를 해가지고 전국에다 놨는 거야. 그 테이프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있나? 그러니까 오늘 좀 더 할 것들이 있는데, LST 이퀘이션 이런 거 내가 다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건데, LST 릴레이션, 그 다음에 일렉트론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그 저항이라는 게 T 자승으로 비례한다, 이런 것들, 이런 거 상당히 재미난 건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일렉트론하고 포논하고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잠깐은 얘기했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포논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적어지고 일렉트론 인터랙션이 도미넌트하게 되는데, 이 민 프리패스가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에 그 부딪히는 거, 그게 이제 T 자승에 비례해 가지고 저항이 R0에다가 온도가 낮으면 알파 T 자승이 된다.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R은 R0 플러스 알파 T 자승.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포논이 이제 줄어들고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일렉트론이 있으면 일렉트론 인터랙션에 의한 거면은 AT 자승이 되고, 그러면은 요전에 얘기했듯이 페르미 리퀴드에서는 AT 자승이 된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이게 페르미 리퀴드라는 얘기를 그냥 할 수 있거든. 보온 초전도체가 이런 거를 만족을 하지 않고 새로운 물리 현상들이 이거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난 한 20년 동안 콘덴스 매러가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페르미 리퀴드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왜 T자승에 비례하느냐,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렉트론들이 페르미 레벨 안에서 있는 놈들을 쳐내가지고 밖으로 꺼집어내야지만 스캐터링이 되는 거거든. 그럼 표면에 있는 놈을 때려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려면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진 놈이 T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 놈이 때려가지고 어느 거를 튀어나오게 하느냐 하면 T에 비례하는 양, 또 스트립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T자승에 비례한다. 그건 페르미 서페이스,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거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유도를 했고, LST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런데, LST 이퀘이션은 내가 유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스캐터링에 의해 가지고 저항이라는 것이 T자승에 비례한다. 그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이거를 여기서 끝냅시다. 벌써 2시간이 됐네요.